자, 안녕하세요. 제가 그 나눠드린 거 이거 공부해 보시니까 어땠어요? 많이 도움이 되셨어요? 꼭 보셔야 돼요. 자,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그 통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. 급성 통증하고 만성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, 급성 통증의 통증의 예를 보면은 상과적 통증, 화상. 그 다음에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, 요통, 편두통. 암성 통증은 만성에 속해요, 급성에 속해요? 급성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만성 질환자로 분류하죠. 그쵸? 그 다음에 이제 병태 생리에 따른 분류를 보면 표재성, 채성 통증. 이거는 이제 피부를 자극해서 그 지점에서 통증을 느끼는 거고, 신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근육, 관절, 인대, 건. 통증 부위가 확산돼요. 그리고 표재성 통증보다 좀 둔하게 느끼죠. 그리고 내장성 통증, 협심증, 그 다음에 뭐 담석, 뭐 요석,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거는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이에요. 통증 부위가 굉장히 넓고 지속적이며 중통. 그 다음에 급성 충수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어떤 내장성 통증이 올 수가 있고, 연관 통증 같은 경우 심근경색 시 보면은 좌측 어깨하고 팔로 이렇게 방사통이 있어요. 이런 게 연관 통증. 그 다음에 신경병 증성 통증이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거 헤르페스. 그 다음에 3차 신경통. 혹시 헤르페스 걸려보신 적 있으신 분? 없어요? 그래서 요즘 또 예방접종 있죠. 근데 그 예방접종 맞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만큼 굉장히 항원의 그 능력이 굉장히 센 거죠.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30대 중반에 헤르페스 한 번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요. 그 다음에 40대 후반에 굉장히 심하게 앓았어요. 30대는 그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데 정말 미치고 발작 돌아가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여기가 막 띠처럼, 정말 이론하고 똑같이 띠처럼 여기가 막 아프더니 팍팍 쑤시는 게 꼭 바늘 100개가 쑤시는 것 같은 통증.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. 환자들이 왜 그렇게 통증을 느끼고 아파했는지 내가 겪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예방접종도 못 맞는 게 뭐냐면은 너무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병원에서 맞지 말라고 그래요. 그 항원력이 너무 세니까. 그래서 이게 신경병증성 통증인데 낳고 나서도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는 낳고 나서도 우리 여기 입술에 이런 거 나면은 좀 아프잖아요. 그쵸? 마찬가지로 여기 물집이 신경 따라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다 나았는데 한 3개월이 통증이 있는데 정말 못 살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방에 가서 치료했어요. 그 통증, 만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심하게 힘들거나 육체적으로 아주 굉장히 피로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헤르페스가 많이 생기는데,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생겨요. 헤르페스 같은 경우.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의 평가를 보면은 뭐 통증 부위, 특성, 영향을 주는 요인, 강도, 시작 및 뭐 지속 시간 이런 걸 어세스먼트하고, 대부분 이제 뭐 NRS 숫자 통증 등급이나 얼굴 통증 등급. 그래서 숫자 통증 등급은 뭐 1에서 10까지 했을 때 몇 정도 아프세요? 뭐 이렇게 하죠. 그쵸? 어세스먼트 할 때. 그 다음에 신체 검진은 통증이 없는 부위를 먼저 검진한 후에 통증 부위를 검진해야 되죠. 그쵸? 그 다음에 통증 관리는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아스타미노펜, 엔세이드 이런 거를 비마약성 진통제라고 그래요. 비마약성 진통제. 근데 비마약성 진통제 중에서도 마약 효과처럼 굉장히 센 게 많아요. 요즘은 약이 잘 나와갖고. 왜냐하면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, 제약회사에서 약 하나 요거를 파는 게, 잘 만들어서 파는 게 차 2만 대 파는 거하고 맞먹는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임상시험을 하고 그렇게 제약회사에서 약을
만들어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래서 아스타미노펜 같은 경우에, 타이로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홍보나 마케팅이 좀 잘 된 그런 회사 중에 이제 하나죠.